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국대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이제 11월이 마지막 국대 주간이었었고, 앞으로 이제 월드컵까지 3월이랑 6월 평가전 이렇게 남았거든요. 3월에는 일반적으로 최종 옥석 가리기를 많이 하고, 이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여러 친선전을 통해서 어떤 전술이 가장 맞을지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현재 대륙간 플레이오프나 유럽 플레이오프 남은 팀들 이런 팀들은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6월에는 이제 컨디션 점검차, 현지 적응 이런 평가전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친선전 비중이 대단히 좀 많고요. 아마도 유럽 플레이오프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이런 유럽 티어표, 네이션스 리그처럼 이렇게 A, B, C, D로 나눠가지고 이제 또 층별로 가장 이제 위쪽의 수수 그리고 이제 왼쪽의 수수로 저는 강한 거라고 했는데, 스페인이 지금 가장 강한 축이다. 그 뒤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잉글랜드,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위쪽 팀과 그 아래쪽 팀은 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국대주간 대비 등락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막판에 보스니아랑 아일랜드가 심상치 않았었죠. 그런 것들 좀 봤었고, 하위 단계는 대부분 월드컵에 나간 팀도 없고 하니까 플레이오프도 해봤자 네이션스 리그 그런 성적발로 올라간 거라 가지고 저는 별로 크게 개의치는 않고 이렇게 유럽 티어표도 정리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이랑 크게 달라진 건 많이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키랑 루마니아인데, 사실 터키는 그냥 조에서 경기력이나 득점력 싹 다 그냥 말이 안 됐습니다. 순전히 그냥 조에 이제 스페인이 있어가지고 플레이오프 온 거예요. 자연사를 하는 셈이고,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랑 이제 보스니아가 있으니까 조금 빡센 조였는데, 거기서 이제 키프러스나 산마리노가 있어서 또 깔아주는 애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키프러스도 조금은 까다로운 상대지만은 결국엔 그냥 보스니아한테 2번 졌던 거? 그게 가장 큽니다. 네이션스 리그 성적 덕에 이제 플레이오프로 간 거거든요. 루마니아도 얘네들도 혼발이 아니면 원정에서는 좀 약한 면모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 체급상으로 터키가 얘네들은 월드컵 직행했어야 되는 전력이라고 봐요. 여기다 지옥의 터키 원정 이런 학살가까지 볼만한 게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웨일스 대 보스니아인데, 보스니아의 막판 약진이 좀 거셌습니다. 얘네들이 좀 괜찮은 연승들을 달려왔었었죠. 오스트리아랑도 비기기도 하고, 결국에 루마니아를 제껴낸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웨일즈는 이제 전만큼 얘네들이 수비적인 기조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웨일스가 이번 대회 21득점 12실점으로 점수가 꽤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리히텐슈타인한테 2경기 동안 7+3 10점 뽑은 거, 벨기에한테도 3점이랑 2점 이렇게 뽑은 거 가지고 약간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약팀도 학살을 했고, 벨기에같이 2조에서 붙을 만한 상대랑도 충분히 잘 싸웠다, 그런 것들은 봤던 것 같아요. 사실 보스니아도 1등이 이제 오스트리아가 예전만큼의 그런 포스가 아닙니다. 유로 직전에는 정말 포스가 셌는데 이번 월드컵 앞두고서는 좀 신통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조의 대가리가 좀 이제 신통치 않았다지만은 보스니아도 7실점으로 수비는 잘 된 편입니다. 지금도 보면 보스니아 아직까지 제코가 있고, 예전에 피아니치 같은 애들 있을 때 이럴 때보다도 멤버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많이 다운됐거든요. 그런데도 2조에선 어째저째 해는 거는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전 여태까지 걸어온 길의 퀄리티, 조의 난이도, 경쟁력 이런 것들은 웨일즈가 많이 앞서 있다고 봐요. 웨일즈는 꾸준하게 이런 플레이오프로 온 팀이고, 결국에는 시의적절한 득점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웨일스 쪽을 좀 더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이탈리아 대 북아일랜드입니다. 역대 이제 맞대결 같은 것들은 이탈리아가 홈에서는 전승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일단 이 북아일랜드라는 팀이 최근 2, 3년간 심상치가 않았던 거, 제가 좀 이제 밀고 있는 팀이었죠. 역배북에 좋은 팀이다. 근데 하도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배당도 많이 먹습니다. 여전히 저는 까다롭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당장 이번 예선에서도 독일한테까지 압박 주고 그랬으니까 슬로바키아도 이겨낸 적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슬로바키아랑 이런 알력 다툼에서 결국에 패배해가지고 내려왔지만, 얘네들 네이션스 리그 C에서 그냥 애매한 팀들 다 패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종 예선까지 온 거예요. 일단 이탈리아는 이번 예선에서 수비력이 매우 구렸습니다. 이스라엘한테도 많은 실점을 하고 그랬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이탈리아는 이 수비팀이란 이런 이름값을 전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볼 점유나 지배력을 중시한 이런 공격 축구를 하는데, 근데 하필이면 또 이제 공격진 퀄리티가 후방이나 중원에 비해서는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비율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쉽게 보면은 체급론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개정배가 맞기는 한데, 저는 사고 날 가능성 이거는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 마케도니아한테 닦인 놈들인데,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대표팀 경쟁력은 사실 낮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공격 퀄리티 별로고, 저는 북아일랜드의 이런 네이션스 리그나 유럽 예선을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득점을 얼마나 좀 쉽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얘네들 중요한 무대에서 그런 것들을 못 해왔거든요. 제가 이 유니폼을 입고서 얼마나 오랫동안 응원을 해왔는데, 얘네들의 꼬라지를 많이 봤어가지고 저는 이탈리아를 응원하는 마음은 분명 있지만,
의심 한가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북아일랜드 이프렘 배당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탈리아가 이기더라도 막 엄청 막 3대0, 4대0 이런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폴란드 대 알바니아입니다. 최근에 폴란드는 약간이나마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덜란드랑 2번 다 비겼고 어렵긴 했어도 이 조에서도 꼬박꼬박 승리는 챙겼습니다. 알바니아 조에는 잉글랜드랑 세르비아가 있었는데 잉글랜드한테는 뭐 다 닦였고 세르비아한테는 예상보다는 그래도 쉽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거도 원래 이제 맞대결상으로는 폴란드가 맞대결 8연승을 달리다가 가장 최근 유로 원정에서 예선에서 져가지고 기록도 깨졌습니다. 이때 당시 알바니아가 조 1위로 올라갔었죠. 하지만 뭐 이때보다도 알바니아는 여전히 이런 좀 빈곤한 득점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 수비적으로 단단하다는 인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바니아도 또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이런 게 있는 편이어서 저는 원정에서는 버티기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공격 부진이 좀 심각하다는 느낌이 있고 폴란드도 저는 원래 알맹이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번 대회에서도 이번 예선에서도 네덜란드랑 뭐 2번이나 비기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알바니아보다는 홈이라면은 좀 더 위에 있을만 하다. 저는 무승부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좀 더 일단 폴란드 일반승 정도는 해줄 거라고 보는데 뭐 그걸 넘어서는 마헨이나 햄무 저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폴란드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크라이나 대 스웨덴인데요. 얘네들도 뭐 플레이오프 단골 팀들입니다. 2022년 월드컵 때도 이제 2라운드까지 갔었었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스코틀랜드를 꺾고 웨일즈한테 졌었고 스웨덴은 체코를 연장해서 잡았는데 폴란드한테 졌었습니다. 그렇게 좀 비슷한 레벨대 같지만은 의외로 뭐 맞대결 같은 것들 만난 적은 좀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로 2020 본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연장해서 이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번 예선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뭐 프랑스랑 한 조였는데 아이슬란드를 제낀 셈이 되는 거죠. 대신에 오히려 득점력은 아이슬란드보다도 떨어졌다. 그만큼 확실한 무언가를 가져다 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요. 반대로 스웨덴은 되게 부진했습니다. 스위스, 코소보, 슬로베니아, 스웨덴 되게 좀 고만고만한 조에서 1승도 챙기지를 못했어요. 0승 2무 4패였다. 이거는 그냥 네이션스 리그 덕분에 이제 플레이오프 자격을 얻은 거거든요. 여러 뭐 유망주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팀으로 융화는 안 되고 있는 점들. 그래서 오바세는 있는데 이번 예선에서는 득점도 되게 빈곤했었고 이름값 대비 현재 알맹이가 많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도 여러 번 갈았어요. 지금은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맡고 있는데 단시간 내에 얼마나 달라졌을지 우크라이나를 플레이오프에서 잡을 정도인지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본다거나 그리고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살짝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 다음 슬로바키아 대 코소보입니다. 슬로바키아도 얘네들도 제가 홈에서 잘 안 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또 이제 마렉 함식과 연이 있는 나폴리의 수석코치 출신 칼조나 감독 그 체제에서 딱 되게 좀 튼튼한 수비적인 축구를 많이 잘한다고 했었습니다. 더구나 홈에서도 잘 안 지는 것도 있고. 근데 코소보도 생각보단 단단해요. 이 코소보가 저점으로는 막 키프로스랑도 반반 가는 팀인데 고점으로는 이제 B티어의 최상단급이랑도 잘 비빕니다. 막 스코틀랜드, 체코 뭐 이런 팀들이랑도. 코소보가 뭔가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2016년에 딱 이제 처음으로 이런 예선에 합류한 뒤로부터는 이런 뭐 유럽 플레이오프까지 올만한 그 정도의 경쟁력은 있다. 아주 뭐 쉽게 볼만한 팀은 아니다.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뭐 비비는 능력으로 따지면 슬로바키아는 유로에서 막 짠물 축구로 토너먼트도 가고 포르투갈이랑 승부차기 갔었던 그런 레거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최대 뭐 무승부 정도로 봐야지 감히 막 코소보의 프렌 같은 것들을 막 퍼스트 픽으로 볼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전 이기는 쪽이 있을 거라면 전 슬로바키아라고 생각은 합니다. 얘네들도 예선 과정이나 지난 뭐 네이션스 리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치가 조금 하락하긴 했어도 그래도 일단 코소보다는 앞에 두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체코 대 아일랜드 대결이 있는데 체코가 이름값에 비해서 얘네들의 마지막 월드컵이 2006년 그 네드베드의 이런 황혼기 딱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네드베드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다음에 눈물을 머금고 막 박수치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아마 이탈리아전이었을 텐데. 무튼 월드컵을 이제 못 간 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일랜드도 얘네들도 막 불가리아급으로 망하는 양상이었는데 예선 후반부에는 에반 퍼거슨이랑 트로이 페럿 이런 젊은 공격수들의 포텐 폭발로 포르투갈을 잡기도 하면서 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게 뭐 체코는 그 크로아티아랑 같은 조였으니까 자연사를 당하긴 했는데 막 페루제도한테까지 지면서 그냥 평범한 리그 B 정도의 수준인 게 보였어요. 이 경기는 뭔가 무승부 각도 있어 보이고 오히려 막판에 아일랜드를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 뭐 프렌이나 오바 이런 게 좀 갈만해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언더보보다는 저는 아일랜드가 생각보다는 잘 싸울 거다? 그런 데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건 이런 거. 뭐 체코가 이제 그 홈에서는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잘 지지는 않고 있어서 크로아티아로 비겼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일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일랜드 플레이 볼 거면은. 그리고 덴마크 대 북마케도니아입니다. 뭐 북마케도니아 이제 얘네들 버티길도 잘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이탈리아를 지난번 대회 때 끌어내린 적도 있다지만은 결국은 그냥 덴마크의 홈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봤는데 덴마크의 홈들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은 자 2022년 딱 이제 크로아티아한테 졌던 거 이후로 중간중간에 뭐 유로 대회라든지 뭐 월드컵 이런 것들도 껴있지만은 제가 이런 것들을 빼고 봤을 때 딱 이제 스페인한테만 졌고요. 이거 말고는 17승 3무였다. 강력한 홈발이 일단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장 최근에 그 홈에서 벨로루시랑 비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비긴 다음에 마지막에 스코틀랜드 원정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덴마크가 플레이오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거슬리긴 하지만 다른 팀도 아니고 좀 약체급이었던 아마 원정에서 엄청 큰 점수차로 잡았던 이제 벨로루시인데 홈에서는 2대2로 비겨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덴마크의 낙승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승보다는 뭐 1마인 2마인 막 이런 거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월드컵 예선 말고도 네이션스 리그 뭐 이런 승강전도 있습니다. 몰타 대 룩셈부르크 뭐 이런 경기도 있는데 결국 이 경기로 룩셈부르크의 위치가 판가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얘네들도 몰타, 키프로스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 라인에 있다가 되게 잘해가가지고 막 리그 B까지 가고 유로 플레이오프까지 가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많이 내려왔죠. 비슷한 급을 졸업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번에 독일, 슬로바키아, 북아일랜드 2조에서 6전 전패받고 내려온 룩셈부르크였다. 오히려 몰타가 조금 더 잘 싸운 느낌이 있습니다. 핀란드도 잡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룩셈부르크의 사이클이 끝난 게 보이고 몰타는 나름대로 이런 좀 홈빨이 있다. 전 그래가지고 이거를 룩셈부르크를 편히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의미는 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몰타의 1프렌이나 만약에 프렌 한다면 그거는 버텨서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브롤터 대 라트비아 이 경기도 이제 승강 토너먼트인데 보통 이제 라트비아가 조금 더 위급이었었죠. 저는 지브롤터를 리그 D급에 두고 있고 라트비아는 뭐 C급 정도에 두고 있으니까 딱 그냥 고배당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브롤터가 얘네들이 원정이면 몰라도 홈이면은 라트비아한테는 무승부도 좀 띄울만한 것 같기는 해요. 둘 다 최근에 A매치가 형편없습니다. 지브롤터는 A매치 10연패 중이에요. 엄청 막 크게 닦인 적도 있었고 홈에서는 몬테네그로랑 비길 뻔하다가 뭐 자빠진다든지 페루제도랑도 뭐지 1대0으로 지기도 하고 또 이제 원정에서까지 페루제도한테 2대1로 비볐었죠. 어쨌든 이렇게 막 긴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이겨본 게 산마리노입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브롤터를 리그 D에다 두는 건데 근데 이 라트비아도 비슷해요. 안도라 같은 리그 D급을 뭐 잡은 적이 있다든지 이후에는 보통 월드컵 예선에서 좀 강한 팀들이랑 경쟁한 거긴 합니다. 무승부율도 꽤 있고요. 알바니아랑 비교, 북마케도니아랑 비교, 세르비아한테 햄무, 알바니아한테도 햄무, 세르비아랑 또 햄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라트비아의 득점력은 의심이 되지만은 기본적인 체급은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무승부 내지 라트비아의 햄무 언더 만약에 이 경기가 2대1로 가버리면 언더는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런 언더 같은 짜바리 배당 갈 바에는 무승부 햄무 이런 고배당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뭐, 친선전에 몰도바 대 리투아니아는 있더라고요. 키프로스랑 벨로루시 뭐 이런 건 없던데, 그래도 이 경기도 친선전이라지만, CTO를 볼만한 리투아니아, 그리고 DTO로 제가 내린 뭐 몰도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국가의 규모라든지 좀 이제 대외적으로 비슷한 레벨이었는데, 최근에는 희비가 많이 좀 엇갈렸죠. 사실 둘 다 몰도바도 이번에 조에서 그냥 개쳐맞았습니다. 노르웨이한테 막 11대1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전 희망적인 거는 이제 이탈리아한테 그래도 홈에서는 끝까지 잘 버티긴 했다. 이탈리아가 마지막쯤에야 득점을 좀 했었었죠. 어쨌든 A매치 지금 10경기 동안 아예 뭐 1무 9패로 대단히 안 좋은 수준이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겨본 것도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D에서 안도라나 뭐 산마리노 이런 팀들이 이긴 게 전부였었습니다. 몰타한테는 지기까지 했었어요. 어쨌든 그 전보다 지금 분위기가 확연히 안 좋다는 거고. 자 다음 이제 리투아니아. 저는 얘네들 리그 C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적은 엄청 안 좋습니다. A매치 1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나는 그 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막 불가리아나 뭐 헝가리 이런 애들이랑 잘 싸웠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 그리고 이후에도 리그 C에 올라가가지고 막 루마니아, 코소보 이런 팀들한테 박치기 하다가 당한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예선에서도 막 핀란드랑 비긴다든지 네덜란드랑도 막 2대3까지 끌고 가고 폴란드도 되게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이는 전적 대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리투아니아는. 그래서 이 경기가 몰도바의 홈임에도 리투아니아가 정배를 받았는데 둘 다 월드컵 예선에서 서로 꼴찌였어도 보여준 거에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원정이니까 무승부를 좀 더 우선시하고 리투아니아의 햄무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누가 이기든 간에 이런 긴 무승을 탄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걸려 있어가지고 저는 무승부로 나눠 가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긴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브라질 대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월드컵 역사에 이름을 올린 팀들은 월드컵 얼마 앞두고 좀 조심스럽게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은 이게 중립구장 매치고 미국이고
단적으로 이번에 브라질은요, 월드컵 예선에서 순위가 5위로 6패나 떠가는 게 되게 컸습니다. 보면은 막 이제 아르헨티나는 고사하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우루과이 이런 팀들보다 낮은 순위에 있었었죠. 이겨야 될 경기를 많이 못 이겼다. 홈에서는 무적이지만 원정에서는 늘 문제가 많았다는 거. 뭐 얘네들의 이전 맞대결 같은 것들을 보면은 2015년이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보면 막 2004년, 2006년 막 쭈루룩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맞대결들 때보다는 프랑스의 대회 경쟁력이 강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 프랑스도 이번 월드컵 예선 내내 이런 높은 핸디값이나 마헨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유로 예선에서도 그랬었죠. 본선에서도 필드골 없이 세트피스나 뭐 승부차기 이런 페널티킥 이런 것들로 많이 올라간다든지 지금 프랑스도 포스 대비 경기 결과를 승리로 마무리 지는 능력 우리한테 일반승이나 뭐 핸승 이런 것들을 딱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은 좀 모자라다고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이름값 대비 지금 많이 아쉬운 시기지만 결과물로는 여태까지 보여준 거로는 브라질이 조금 더 밑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뭐 프랑스를 보기는 볼 텐데 조심스러운 대결이기 때문에 고배당 쪽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언더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대 크로아티아입니다. 자, 콜롬비아는 얘네들이 딱 이제 2022년 월드컵 딱 이후에 딱 막바지 예선 이때를 시작으로 쭉 이때부터 아르헨티나 진 다음에 쭉 이렇게 A매치 3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렸어요. 중간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 깨진 거 이것도 연장이니까 또 무승부였었고 이게 깨진 게 이제 볼리비아 원정이거든요. 볼리비아 홈발은 무적이죠 그냥. 저도 이때 당했었습니다. 무튼 2뒤로 막 이렇게 3승 3무 4패 정도로 약간의 부침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좀 회복하긴 했지만 뭐 무승 비율도 높다든지 편한 승리도 많이 없었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아직도 뭐 하메스가 핵심이라거나 이전 세대만큼 중원이나 후방에 인재가 별로 없는 게 문제지만은 디아즈 같은 월드 클래스도 있고 또 이제 루이스 수아레즈라는 스포팅에서 뛰는 또 괴물이 나왔습니다. 예선 막바지 때는 막 해트트릭까지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 크로아티아랑 프랑스와의 평가전 이게 좀 콜롬비아를 제대로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무대 같아요. 반대로 이제 뭐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가 매우 쉬웠습니다. 체코 말고는 몬테네그로, 페루제도, 지브롤터 이런 애들이었는데 오히려 2조에서 막 페루제도가 되게 좀 선전한 정도였었으니까 뭐 제대로 된 평가 무대는 아닌 것 같고 막판에는 몬테네그로한테도 햄무였고 체코 원정에서 뭐 비긴다든지 아주 뭐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얘네들은 모드리치나 페리시치가 뛰고 있고 이전 세대 뭐 브로즈비치나 라키티치, 먼주키치 이런 선수들의 자리는 대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수시치 같은 재능도 나온다지만은 지난 월드컵 때 번뜩였던 사실 그바리디올도 막 성장세가 조금 완만한 편이고 그때 잘했던 막 유누조비치 같은 이런 풀백들 다 없어졌어요. 막 저번처럼 막 월드컵 4강 찍고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아 크로아티아가. 둘 다 이제 각자 대륙에서는 16강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길을 밟아왔다고 보여가지고 저는 꽤 치열할 것 같긴 한데 한쪽이 막 일방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양상이라면 뭐 무승부나 뭐 언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치선전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되게 많은 경기를 다뤘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보통 이게 앞쪽에 있는 월드컵 그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이게 제 메인이 될 것 같고 뭐 친선 경기도 몇 개 다뤄봤는데 아마 이렇게 월드컵 플레이오프가 없을 때는 경기가 좀 적은 날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경기도 많이 보고 하면서 영상으로 분석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때는 뭐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